일단 저 뒷부분 진도까지 좀 다 뺍시다. 얘들아, 명제의 증명인데 이거는 문제 푸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론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용어적인 뜻인데 정의라는 말이 있고 정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떠한 단어의 뜻을 말해요. 어떠한 단어의 뜻. 그래서 뭐 이등변 삼각형의 뜻 하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어적인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정의고, 정의는 뭘 말하냐면 성질. 정의는 성질.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또는 또 뭐 있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정의라고 하는 거고, 증명이라고 하는 파트가 뭘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정의는 뜻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증명을 하진 않는데 정의는 성질이 이런데 왜 이러한 성질들이 뭐 때문에 성립하는지 뭐 때문에 성립하는지 그거를 가정을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증명이라고 해요. 증명. 그래서 정의랑 정의는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참인 명제인데, 명제를 얘기하면 대신에 정의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고, 정의는 니네 예를 들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하는 게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아서 얘는 무슨 합동이에요? 그래서 합동이니까 이렇게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한 설명하는 과정들이 들어있는 게 다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 정의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다. 가장 큰 차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그거를 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증명.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하는 게 증명이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가 직접법, 또 하나가 간접법. 그러니까 직접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 합동할 때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합동이에요? 또는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성립하고요, 얘랑 얘가 성립하고요, 얘가 뭐가 성립하고요. 그래서 얘 닮은이에요. 이런 흐름들로 하는 게 다 직접법이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고, 간접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이런 흐름으로 가지 못해서 이거를 내가 조금 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우를 쓴다거나 해서 결론을 조금 먼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간접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법은 결론이 마지막이야. 합동이라는 이유가 마지막에 딱 하고 나와 있는 게 그게 직접법인 거고, 간접법은 뭐냐면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론에서 우리가 흐름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를 간접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가 기유법이 있고, 또 하나가 대유법이 있고. 그래서 기유법은 뭐냐면 보통 결론 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이거를 말을 가지고 왔더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모순이 유도가 돼.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참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게 기유법이라고 하는 거고, 대유법은 뭐냐면 명제 직접법을 하려고 했는데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 내가 아까 대유법을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명제 자체를 대우를 시켜서 그 대우가 성립하는 걸 보여. 그러면 대우가 성립한 걸 보였으니까 따라서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대우법이라고. 이해되네? 그래서
직접법하고 다르게 직접법은 이런 흐름으로서 딱 내려찍는 흐름이라서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해서 아 이게 성립을 해요 라고 말이 가능한 거고 간접법 같은 경우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잘못된 결론을 말해놓고 나서 참인 걸 보여버리면 잘못된 결론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간접법이라고. 그래서 보통 간접법은 어떨 때 쓰냐면 결론이 무조건 참이다라는 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연수의 최대값인 거야. 라고 말하면 네가 대답할 수 있어. 말 못하잖아. 이 말은 뭐 때문에 말했대? 계속 무한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참이라는 걸 100%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교법으로 지금 최대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다. 이 경제 하나. 근데 그에 좀 다른 거는 보통 대유법을 좀 많이 쓰는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 이에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인합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1 때는 하진 않아요. 고1 때는. 그래서 증명은 사실 지금은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빈칸 채우기 정도로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야.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래서 그냥 증명에 관련된 정의랑 정리랑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이런 내용으로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으로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로만 흐름으로 보면 되고 저거를 직접적으로 연속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는 학교는 있어. 내는 학교는 있어. 근데 내가 손해고랑 외화고랑 그 은행고랑 작년거 개시험을 이렇게 뒤져봤었을 때는 내가 증명문제를 따로 보지는 못해. 지금은 빈칸 채우기 흐름도 증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내기 때문에 요새는 그걸 흐름으로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정도 있다. 아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저렇게 나왔대. 학교 수행평가. 학교 수행평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매하고 학교 상관없이 학교에서 수행평가인지 증명문제 한다면 꼭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맞았는지 아닌지 볼 수 있지. 만약에 안 해주면 나 뭐 어떻게도 해줄 수 없어. 그거 말해줘야 돼. 수행평가 얘기하면. 됐지?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가서 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거라서 절대부등식인데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보면 돼요. 주어진 조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A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을 보게 되면 A가 실수면 실수를 항상 제곱하면 0 이상입니다. 그래서 뭘 넣든지 간에 이런 거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되냐면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걸 조건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등식.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가 3보다 클 때만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x가 3보다 3 이하가 되면 성립해야 성립 안 해요. x가 3 이하가 돼요. 얘들아, 이런 x가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건부등식이어서 절대부등식. 조건이죠. 왜냐하면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을 하죠. 보통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뭐 문제에서 말을 하면 달라지겠지만 말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실수 전체. 실수 전체.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인 거고 그냥 일반적인 범위에서 성립하는 걸 우리가 조건 부등식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195쪽에 나와 있는 부등식들은 조금 외워두세요. 성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그 말을 하는 거고, A 실수면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도 항상 0 이상이다. 그리고 이거 좀 유명한 성질이긴 그 표현을 하는데, 양수야. 두 개가 양수야. 그러면 더한 거 뭐가 돼? 더. A가 양수고 B가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 그러니까 얘는 양수. 그러면 얘는 곱한 것도 양수다라고 우리가 쓰죠. 이렇게 계산한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02라고 표현을 해요. 02 이렇게 계산해서 적겠다.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절대부등식 이런 거 얘기되어 있는데 넘어가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등식 요거,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 2분의 A 플러스 B가 요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기하라고 불러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해서 조건이 양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등식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면에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더 안 줘. 안 주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정의는 요건데 활용은 이렇게, 실제로 쓰임은 이렇게 써요. A 더하기 B가 루트 AB의 2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이해되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 어떻게 쓰이냐면 얘가 A가 양수인데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요것의 최소값. 그러면 자, 양수고 양수면 이게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하고 요 두 개의 곱이랑 같이 하는. 그러면 요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2 루트 4죠? 그럼 루트 4가 얼마야?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니까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네? 자, 혹시 질문?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다 넘어갈 테니까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쓰는지만 좀 봅시다. 그 198쪽에 요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산술평균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크거나 같다 2하고 요 두 개의 곱일 거야. 자,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이 문제 읽어봐. 문제 얼마나 나와 있잖아. 이루트 6이야. 아니, 2x 더하기 3y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 12라고 문제 나와 있잖아, 이게. 여기 써놨어, 안 써놨어, 내가. 너, 어디 보고 있어,
198쪽에, 야, 저기 198쪽이라고 써놨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12죠? 그러면은 2 루트 6xy는 12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6 이하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6xy가 6 이하라서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러면 xy가 어떻게 돼? 6 이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xy의 최대값이 얼마가 돼? 6이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아니,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한다. 무슨 명칭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왜 최대값이 왜 나와? 자, 한 번 더. 자, 이번엔 이렇게 있어. 곱한 게 8이래. 곱한 게. 그래서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크거나 같다 루트하고 이 두 개를 곱해준 값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돼. 근데 문제에다가 x, y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요게. x, y가 얼마? 8이니까 2루트 16이어서 루트 16이 얼마야? 그러면 8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다 4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최소값이 얼마죠? 4다라고 요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법이라고. 됐죠? 자,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면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이게 그러니까 최소가 성립할 때라고 하는 게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랑 a 변수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a랑 b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63번 한번 풀어봐.
란이 자, 보게 되면은 저 곱하기가 3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것의 최소값이니까 3a 더하기 4b가 크거나 같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곱하기가 3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거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것의 최소값은 얼마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12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3a랑 4b가 서로 같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b가 4분의 3a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3a가 4b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a 곱하기 4분의 3a는 3이니까 약분이 돼서 a 제곱이 4가 나오는데 a는 이어야 돼. 양수니까. 산수기 약분을 쓰려면. 그래서 a가 2니까 b는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는 거라서 2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소값이 그러니까 어디냐? 이게 m이고 그때 ab 값이니까 이게 알파 요게 베타. 그러면 이거를 더하는 거니까 총 계산해주면 2분의 3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혹시 질문? 없니?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세요. 분배를. 그러면 AB 4 더하기 1 이거죠. 그러면 AB분의 4 더하기 5라서 A랑 B가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죠. A, B가 양수. 그래서 산수기하 편조를 쓰는데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상수라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부등식에서 그냥 양변 똑같은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요. 됐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해 줍니다. 혹시 질문? 질문 없어요? 자, 그리고 자, 필수 19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요렇게.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요렇게 좀 바꿔주시면
이거랑 이거랑 문제가 같아 달라? 같죠? 다 어차피 지워지죠? 내가 왜 이렇게 바꾸냐면 삼술평균을 쓴다라는 것 조건 자체가 이게 공식이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양수에서만 이렇게 성립을 하죠.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간에 조건을 양수로 바꿔줘요. 아닌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문제 산술계의 평균을 반영하면은 무조건 조건이 여기가 0으로 나와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애가 x가 1보다 크다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1을 이항을 하게 되면 x-1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억지로 x-를 나오게 묶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기 4,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4 곱하기 x-1, x-1분의 더하기 4가 되고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2 루트 4 더하기 4니까 4 더하기 4여서 계산해주면 8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것의 최소값은 이렇게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한번 니네 66, 67 둘 다 한번 풀어봐요. 선생님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66, 67 한번 풀어보세요. 66, 67.
두 개 다 풀어봤어? 네. 66번 66번에 다 뭐 나와? 얘들아? 66에 어? 그래서 나경이는? 아니, 말을 해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지. 말해봐. 20땡. 틀리면? 자, 그럼 67번은? 못 풀었지? 네. 민석이 못 풀었어. 말해봐, 다. 그건 정말. 67의 답은 5, 66의 답은 25야. 그래서 66번만 일단 먼저 보면 자,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곱, 요렇게 곱을 해보면 9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랑 얘 더하니까 13에다가 B분의 3A, A분의 12인데 보통 상수는 더하기 역할을 하지 거기 상수기하 평균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변수를 보통 상수기하로 놓기 때문에 자, 크거나 같다 2 이렇게 나오고 숫자는 항상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 되니까 2 루트 36 더하기 13이니까 루트 36이 뭐라 나와요? 6이잖아. 그러면 2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13이니까 12 더하기 13이라서 얼마거든? 12 더하기 13.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25. 그러니까 답이 25가 나오지.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 성립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어떻게 되면 다 전개하는 거예요. 다 전개하고 나서 거기서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고 67번도 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 이렇게 바꾸더라도 문제에 지장이 있어 없죠? 그리고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2 곱하기 3 빼기 1이어서 계산해주면 얼마다? 5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x가 언제 성립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저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잡아서 그때 성립하는 x가 얼마인지 구해줘. 그래서 그런 흐름도 니네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죠? 토치 슈바르트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까 산술계약까지만 오늘 하고요. 내가 숙제는 이따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는 다 오늘 내준 숙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 숙제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집합, 센 집합. 근데 난이도 3은 빼. B단계 난이도 중까지만 풀어. A단계랑 B단계 중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숙제까지 이야기하는 게 목요일날 나가는 진도랑 오늘 나갔던 진도. 그 토탈에서 내가 내놓을 테니까 오늘 숙제는 이따가 내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확인해서 해야 돼. 확인해서. 오케이?
그거 정리해. 하고 수진이랑 선생님 시험지 가지고. 쌤, 어.